과거에 사용자였었어요. 오랫동안 20년 넘게 약을 하고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저 친구는 지금 약물 후유증으로 정신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피해망상 같은 저거는 이제 갖고 살아야 했던 거죠. 하도 뭐 TV에서 뭐 박학렬이 하는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마약 왕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들 하는데, 사실 이게 박학렬 같은 사람은 수천 명 우리나라 마약 들어오는 거에 이 한 점도 못 찍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에 검거되는 마약은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1000분의 1 될래나? 피자 주문하면 4, 50분 걸릴걸요? 텔레그램 가서 약 돈 송금하고 약을 사면 사는 데까지는 제가 볼 때 20분 안에 찾을걸요? 여기에서도 지금. 서울이 아닌데도요? 그럼요. 사람 모여 사는 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다르크라고 해서 마약 중독 재활센터 운영하고 있는 최진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차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진 않았고요. 과거에 마약류 사용자였었어요. 오랫동안 20년 넘게 마약을 하고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또 이제 오랫동안 마약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데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제가 다녔던 병원 주치 선생님의 권유로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는 곳에 아파트가 4채 있어요. 제 여자 하나, 남자 둘, 저 사는 집. 그게 입소자분들의 숙소인 건가요? 그렇죠. 다 아마 씻고 있을 거예요. 지금 8시 반인데 이제 막 씻고 곧 다 내려와요. 차를 타고 저희 이제 주간센터로 가요. 아침 미팅하고 가족 상담 있고, 그다음 병원에서 오는 상담 있고. 가족 상담은 어떤 가족 상담인 건가요? 입소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상태를 어떤지 일반 상담도 많이 해요. 입소 상담도 많이 오고. 입소가 뒤에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밝히시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거 가족들이나 와이프 때문에 꺼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약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영상에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변조하고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실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발하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떤 뭐 포부를 갖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주어지는 것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약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 필로폰이라는 약을 오래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제 고통이 아니고 저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가족들, 이 사람들의 인내, 사랑, 저희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만 보니까 좋은 걸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일종의 낙인?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는 악마가 아니에요. 마약이 악마지. 그러니까 막 연예인 어떤 분 한 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 막 한 걸로 막 몰아붙여서 그걸 한번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약 중독자에 대한 낙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고. 다르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르크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영어로 한 맨 앞자를 딴 거예요. 드럭 D, 어딕션 A, 리해블리테이션 R, 센터 C, DARC 맨 앞자를 땄더니 다르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1985년도에 도쿄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요. 몇 개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서 다 없어지고 저만 남았어요. 그냥 잡아만 넣고 마약하다 걸리면 기소유예 교육받고 집행유예 교육받고 무슨 마약을 끊어요. 28시간 교육하고 40시간 교육하고. 인지적 교육으로 끊어지는 것 같으면 인지적 교육 시키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벌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원하고 아직 동의가 안 된다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처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처벌 이후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타. 지용이랑 지은쌤 차 타라고. 2명. 우리 어. 애들이야? 선생님들도 여기 타시죠. 네. 그 센터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10분,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약물 중독뿐만이 아니고 중독이라는 질병은 결국 이제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혼자 나하고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리를 함께 하는 거죠. 선생님 유튜브는 유튜브는 사실 그래서 어떤 뭐 수익 목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인식 개선 목적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마약 중독자는 맨날 우울할 것 같고 아니면 맨날 불안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근데 왜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편견, 낙인, 배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도 평범하게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채널명이 뭔가요? 마스 형이라고 그래서 마약으로 쓰레기 됐던 형. 센터장님이신가요? 그렇죠. 마약으로 쓰레기 됐던 형, 마약으로 쓰레기 됐다 살아 돌아온 형. 이런 마스 의미로 제가 졌어요. 근데 가방 어디 있지? 저희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청소로 시작하시나요? 네, 저희 아침에는 청소로 시작해요. 네, 혹시 이 판사본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 우리 법인 그 총회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책과 함께 하시고. 다 중독 관련된 책이에요. 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한 다음에 석사 마쳤고 박사 과정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아버님 얼굴 표정이 막 왜 그래? 뭐가 안 좋은데 아침부터? 어? 아 진짜 야 거울 그만 쳐다봐 이씨. 다르크는 약물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종류들과 함께 매일보스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그의 목적은 회복을 열망하는 공유를 서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다르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매주 월요일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매일 해요. 이게 어떤 거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실 내일부터 한 20일간 그 센터를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지, 그다음에 없는 동안의 일정들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고, 보통 저랑 같이 이제 내 문제는 뭔지 아니면 내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공간에서 공론화를 시켜요. 그 문제를 각자의 시선으로 보고 피드백을 주고, 우리는 집단 상담 방식이고 약간 직면시키는 거죠.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내 모습이니까. 다르크는 약을 끊는 곳이 아니고요,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좋은 걸로 사세요. 몸무게 재는 거, 인바디 되는 걸로. 별로 안 비싸요. 선생님, 갑자기 체중계는 왜 구매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정식 등록 시설이 됐는데 어떤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체크해야 된대요. 센터장님, 요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다르크 위치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있었고, 네. 경기도, 서울, 인천, 이게 김해, 그래서 여기 대구에도 하나 있었는데 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인천만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일본은 여기 너무 많아서 다 찍지도 못했고 한 100개 되는데. 다 못 찍은 게 그죠, 이 정도. 여기 보면 이런 소매도 있잖아요. 다르크 창립 40주년 됐어요. 우리는 인천 다르크가 이제 5년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몇 년 된 거예요? 서울 다르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는데 2012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폐쇄했어요. 우리나라 다르크 운영 자체가 되게 힘든가 보네요.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원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 케어가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나요? 그때 다시 생각하면 이 케어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호 입사생이 있었고 2호 입소생이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나가서 제 욕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내가 회복을 하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다라는 열의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욕한 이유를 알겠는 거지. 아, 내가 그때 당시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괜히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좋은 서비스도 받고 더 좋은 회복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다 내 탓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들을 경험하면서 그 친구들이 나한테 선생님이 된 거예요. 반대로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막 공부도 더 많이 했을 거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다 선생님이에요. 욕을 하고 무게를 잡고가 아니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회복이구나라는 것들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도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은 거예요? 도망가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가는 애들도 있고, 재발도 해서. 이 사건 사고 중에서 뭐 저한테 막 쇠꼬챙이 들고 덤비는 애들도 있었고, 센터 안에서요? 살 시도하는 애들도 있고, 재 시도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해요. 내가 끊으려고 내 돈 주고 들어왔는데도 못 견디는 거야, 갈망을. 힘듦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표출해야 되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 못하는 애들은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회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의료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연계되는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을 입원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정도가 입원시킬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공동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나눠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를 했어요. 옷걸이 있잖아요. 우리 그 쇠에 있는 네. 그걸 나이타로 지져갖고 이제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병원을 좀 갔다 오는 게 어떠니 안정원 씨 하는 동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저 병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견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친구가 병원을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센터에 있는 게 낫냐라고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병원 가야 된다. 그 결정해 나가는 과정 안에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그 회의할 때도 당사자까지 껴있나요? 아니면 당사자는 빼고? 껴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너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고 저 사람한테도 피해를 줬고 이거 다 알아야죠. 그래야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도움이 되지. 대표님 안건을 가지고 유저분들이 회의한 적은 있나요? 저한테도 이제 피드백 주니까 다 알아요. 제 흠을 다 알아요, 애들이. 그만큼 뭐 터놓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이기 때문에 제 책 제목처럼 나는 회복 중에 있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거든요.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약물을 하게 된 계기, 약물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생각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와이프 만나고 회복해 나가면서 다르크를 하게 되는 것들, 다르크를 통해 얻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글로 좀 풀어본 거죠.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 자세히 나와 있는 건가요? 약물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단약은 어떻게 했는지. 단약을 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좋겠다라는 타겟이 또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뭐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자잘하고 힘든 청년들, 왜냐면 저 같은 중독자도 이렇게 회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나름 또 공부하면서 이번에 대학교에서 이력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중독자 상담학과가 생기는데 교육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기회 주시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력서는 줬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렇게 저처럼 정가 9범에 8범에 막 이런 중독자들은 가르치고 있지만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책을 쓴 거죠. 마약왕, 방학열에 대한 이슈가 엄청 나오잖아요. 하도 뭐 TV에서 뭐 박학렬이 마약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마약왕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 박학렬 같은 사람은 수천 명 우리나라에 마약 들어오는 거에 이 한 점도 못 찍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거의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것처럼 텔레그램이 처음 만들어질 때 걔가 조금 많이 활동했을 뿐이고 그 아류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상징성이 있었으니까 처벌한다는 것은 또 이제 굉장히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결국 다 필리핀을 가야 된다. 처벌을 못하면 어떡하냐. 뭐 6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뭐 3, 4, 5년 받았어요. 10년 받았어요. 15년 받았어요. 다시 필리핀으로 가.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더 내가 봤을 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필리핀에서 나쁜 짓 하면 되네. 거기서 잡혀서 형량 받으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시 필리핀 가서 교도소에서 마약하면서 여자 만나면서 외출 외박 나가면서 편하게 교도소에서 살 수 있는 돈도 버네? 이런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근데 그 필리핀 교도소에서 잡아갖고 왔는데 소변 검사에 필리핀 나왔죠. 왜냐면 필리핀은 교도소 내에서 필리핀을 만들어요. 교도소 내에서 만들어요? 네네. 박학렬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2번 탈옥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탈옥한 게 아니고 외출 나갔다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박학렬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거 160몇 억 갖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야, 필리핀 가고 범죄해야 되겠네? 필리핀 가서 범죄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데리고 오는 거는 잘했지만 데리고 와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재판받는 데는 엄청난 공을 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더 나쁜 선례를, 필리핀에서 사람을 지금 죽인 것만 3명이잖아요. 확인된 것만. 근데 그 집에서 발견된 가방까지 가면 사실 10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밝히지도 못하는데 또 괜히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쇼하는 걸로 또 보이죠. 범죄자들이 봤을 때 쇼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 무기징역을 주고 한국제에서 징역을 계속 살린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다 희한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질 않더라고요.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거 성공했잖아요. 네. 엄청 어려운 걸 해냈잖아요. 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해서 새로운 어떤 뭐를 만들어서라도 제 생각에는 못 가게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다 해결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교도소는 필리핀보다는 더 어려우니까 살기가. 약간 머뭇거리는 게 우리나라 교도소도 편해요. 바깥에 있는 부모들이 힘들고 바깥에 있는 가족들만 어렵고 마음 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권이 너무 좋은데 그 교도소 인권도 너무 좋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교도소 내에서도 중독자분들끼리 모이면 또 그것도 커뮤니티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그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커뮤니티는 텔레그램 안에 다 들어있죠. 거기서 누구 알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뭐 예전보단 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애들일수록 더 많이 알아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다 알 수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검거되는 마약은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지금 막 텔레비에서 뭐 잡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 될래나? 그런 게 아니면 그 텔레그램 안에서도 그렇게 팔아요. 잡는 건 아주 소수인 거죠. 피자 주문하면 4, 50분 걸릴걸요? 텔레그램 들어서 마약 돈 송금하고 약을 사면 사는 데까지 제가 볼 때 20분 안에 찾을걸요? 여기에서도 지금. 서울이 아닌데도요? 그럼요. 사람 모여 사는 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렇게 마약이 퍼질 동안 정부에서는 뭐 대책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밀게 된 거예요? 그게 딱 코로나 때죠. 방콕. 그리고 핸드폰으로 배달 우리가 엄청나게 시킬 때 그때 마약 배달도 시작된 거죠. 사실 진짜 문제는 메거시 미디어 마약 사는 과정 다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마약 산다라는 거 알려주는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런 것들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치동에서 메가 ADHD 사건 아세요? 아, 머리 좋아지는 약.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필로폰 섞어갖고 학생들 먹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중독된다, 중독 이런 말을 안 해요. 네. 걔들 다 먹었거든. 그 아이들은 지금 중독이 된 건 아닐까요?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지. 걔네들 중독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번 하면 두 번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님 음식 잘하세요? 네, 잘. 뭘 제일 잘하세요? 닭도리탕. 어머니 닭도리탕 맛을 평생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먹던 닭도리탕이 아닌 먹은 거하고 내가 먹던 닭도리탕을 먹으면 완전 틀리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맛인지도 몰라.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몰라. 쓸 때는 모르는 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닭도리탕이 있어. 엄청 맛있게 해놨어. 이거의 1000배, 1000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나를 끌어들이는 힘이. 근데 내가 딱 한 번 했어. 그 맛을 알았어. 처음엔 좋은 것만 주니까 마약은. 처음에 마약은 나쁜 걸 안 줘요. 좋은 것만 줘요. 그 좋고 나쁨이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지만 결국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얼마나 쏟아내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경 물질을 제일 많이 쏟아낼 때가 섹스할 때 오르가즘 느낄 때인데 그거에 많게는 1000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파민을 주는 게. 그러면 도파민을 그렇게 쏘면 겉으로는 도파민이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떠 있고 업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뇌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약을 하고 싶다 뭐 이게 아니고 몸이 반응하는 거고 뇌가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먹었다라는 거는 그 맛을 알았다는 거거든. 그럼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지 앞으로.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 밥 먹어.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엊그저께 남친구 죽었다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아까 울면서 찾아갖고 많이 오죠. 이게 워낙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뜬금없이 찾아오고 뜬금없이 전화오고 그러면 이제 와라.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진짜 엄마 같은 존재이시네요. 그게 근데 제가 살아가는 역할 같아. 뭐야? 저 친구는 지금 약물 후유증으로 정신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피해망상 같은. 약을 끊은 지 6년이라고 들었는데도 오래 남나요? 이제 저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건 아예 안 없어지는 거예요. 조현병 증상과 거의 같은 건데. 계속해서 좀 회복하면서. 저거는 이제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잠 좀 자야 되는데? 잠 좀 자야 돼. 4일째 못 잤다고?
선생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 가족 상담하러 저희 여기 애들이 많아서 우리 와이프 가게에 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상담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올라가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만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럼